지수의 상승세가 연속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다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1% 가까이 내려간 2,45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 이상 내리면서 830선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시장도 추운 상황인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따뜻하게 데워줄 종목들 가지고 오셨다고요? 가야죠. 네. 보기 전에 저희 먼저 원인을 통해서 섹터 흐름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파란불 가득한 가운데 한미 반도체가 1%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상승불을 좀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강했던 쪽인데 금융과 게임주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금융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죠.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엔터주도 오늘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또 시간외 거래에서 실적 나왔는데 8% 넘게 급등 나왔죠. 오늘 관련해서 콘텐츠라던가 어제 이어서 웹툰주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저희 리뷰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빨간불을 가득가득 켜줬던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QRT입니다. 12월 20일에 거의 바닥권에서 잡아주셨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에 거의 근접한 모습 쭉쭉쭉 올라가면서 단숨에 목표 주가 2만 원을 넘어섰고 지금 27,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3만 원까지 찍었었네요. 이거 단기간에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내줬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름에 맞게 하는 거죠. 네. 큐티. 예. 이렇게 주가가 잘 가줘서 다행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올라온 만큼 그때 시장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시대는 주문자 반도체 시대, 에이지계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못 간 종목이라고 보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이제 다양해질 텐데 그만큼의 주문한 반도체의 신뢰성 평가도 다양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반응을 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또 하이닉스 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바라보는 쪽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주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은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끝난 것이냐? 제가 보기엔 이제 아직 숫자로 찍히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반도체가 변하는데 그 반도체가 변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조정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또 사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좀 매물 소화를 거치는 구간들이 필요하겠죠. 그걸 보고 대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과열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선은 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저희 타이밍 잘 봐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면 또 이 시간에 얘기 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개장 특징주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 금융주가 강했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증권이나 보험주도 같이 올라갔는데요. 이 벚꽃 배당이라고 하죠. 2월, 3월이 벚꽃이 피기엔 약간 이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 배당 대신에 이제는 벚꽃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배당 2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요. 나머지 금융주들도 강합니다.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외국인들이 꾸준히 금융주를 좀 사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금융주가 일단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방어주 성격 잘 띄면서 가고 있는데 거의 지금 전고점까지 많이 안 남아 있거든요. 여기서 쭉쭉쭉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스노우 배당 말고 플라워 배당. 네, 이쪽으로 보면서 보험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겠죠. 배당의 기준이 바뀌어졌고, 그 배당의 중심이 되는 은행주도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죠. 게다가 또 이번에 배당은 특이하게, 분기 배당하고 연말 배당이 같이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4분 연말 배당이 안 됐기 때문에 2회를 한꺼번에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돼가는 관점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2번을 한꺼번에 받아 이런 거 좋아하는 데가 배당 플레이 가지고 솔직히 배당 플레이로 저희의 시장을 또 기대감을 보다가 실망감을 안겨준 그런 쪽들이 기관들이 이런 거 플레이 잘하죠. 작년 말에 막 플레이 들어오다가 바로 배당 끝나자마자 막 정리하고 시장 이렇게 미끌어내고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관들이 막 또 그거 가지고 끌어올리다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갖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벌일 겁니다. 네. 그런 과정 쪽에서 또 당하라고요. 아. 네.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배당 수익률 보게 되면 보통 한 5%에서 뭐 6, 7%까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응을 하셨다가도 그 정도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나오는 전략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은행주 쪽은 이제 그 배당 얘기 끝나고 나게 되면 총선 끝나고 나면은 또 PF 얘기들이 쭉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거기서 나오는 또 자영업자 부실이나 또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올 수 있게 되면은 이게 과연 긍정적일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단기 플레이로 네, 이쪽도 생각했던 것보다 배당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면서 길게 물론 싸고 좋습니다. 싸고 좋지만 은행주를 플레이하는데 저희가 그런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매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딱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용만 하자 정도. 관심 없다?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아무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딱 배당에 대한 부분 기대하면서 수익을 낼 정도로만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떻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배당 체크를 해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지니언스 보겠습니다. AI 시대에서 이제 필수는 바로 보안이죠. 처음에는 뭐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에 중요한 건 개인적인 정보들 보안이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 텐데요. 바로 AI의 한 축을 또 맞는 쪽이라고 하죠. 네, 일단 이 종목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호가가 너무 약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매매하기에 조금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는 뭐 위로 당겨서 매수하게 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먼저 리스크 요인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첫 번째로 정보 보안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이죠. 예, 그쪽에서 꾸준히 이어왔고 변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AI 시대입니다. 네. AI 시대는 열심히 내가 돈 들여서 칩 사오고 뭐 다 하고 해서 열심히 학습해서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그 데이터를 누가 낼름 가져간다.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네, 화나는데 그 화나는 거를 막아준다. 보안은 필수입니다. 네. 보안은 당연히 앞으로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쪽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까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지금은 또 보안 쪽이 그렇게 그 학습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뺏길 가능성이 좀 적다고 하는데 추론 단계까지 나오게 되면 거의 데이터가 완성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쯤 돼서는 이런 식으로 누가 낼름 가져가게 되면 그때는 아마 격하게 반응이 많이 시장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데이터 학습이 끝나가는 과정 쪽에서는 뭔가 변화가 많이 나올 것이다. 보안 쪽에서 변화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계속 챙겨보고 이쪽도 저희가 AI 관련된 쪽에서 하드웨어만 챙기는데 소프트웨어도 중요한 변화 이번에 이스트 소프트나 한글과 컴퓨터를 통해서 봤죠. 네. 이쪽도 보안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쪽도 같이 챙겨보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큰 흐름들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나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쪽은 이제 정부에서도 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워낙에 공공보안 관련해서 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주요 예산을 이런 쪽에 또 쓰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과 연결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국내 보안 업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약간 앞에 뭐 대기업이라든가 가장 강력한 쪽은 우리나라에서 삼성 SDS였습니다. 이쪽이 보안 쪽에서는 워낙 삼성이니까 챙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거기서 분사된 회사들과 함께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파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앞에 두고 납품할 대상들, 그러니까 즉 안정적으로 납품한 대상을 통해서 매출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강한 변화가 나온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걸 봤었을 때 그런 쪽에 가깝게 가는 회사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회사도 공공부문 쪽에 매출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걸 가지고 성과를 낸다는 쪽으로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과기정통부 쪽에서 올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업이 사이버 보안 펀드 조성이 있습니다. 그쪽과 관련된 쪽이면 굳이 계속 납품하던 회사니까 그와 관련돼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들도 이 점들은 정부 정책과도 맞아질 수 있는 부분들 또 하나의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도 같이 체크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 회사가 원래 강점이 있는 쪽에 NAC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진이한 NAC는 뭐 회사 그 브랜드겠죠. 예, 네. 그쪽에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그러니까 누가 해킹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이거 해킹 갔다 그러면 차단해야 네. 되겠죠. 예, 그 손 대비 이러면서 네. 예,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솔루션 외에 지금 그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네. 요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EDR이라고 하는데 E가 엔드포인트. 네. 엔드포인트면 단말기 끝에 AI가 처리되는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쪽에 대해서 디텍션 앤 리스폰스, 영어 시간 아닙니다. 네. 영어 굿모닝 영어 팝스 아니지만 지금 이런 쪽으로 끝쪽에서 단말기 쪽에 들어오는 지능형 위협 탐지 대응 솔루션 이런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맞는 보안 쪽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와 관련된 쪽에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점진적으로 매출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여기서 나오는 매출 동향들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어느 정도로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목표 주가는요? 네, 일단 아까 호가 얘기 좀 말씀드렸고 주가도 한번 살짝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가격은 눌림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주가는 일단 지난 고점대가 15,500원이 있는데 15,750원이 있는데 이 정도는 넘어가서 주봉상에 나왔던 고가까지는 가도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한 17,5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7,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2,7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QT 한 종목이었죠.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었는데 오늘 또 T로 끝나는 VT 가지고 오셨습니다. VT가 최근에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또 기회가 됐다. 좀 어느 정도 부담 없는 가격대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 텐데요. 이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좀 견조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앵커님이 좀 드림 욕심이 생기시나 맞아요. 봅니다. 예, 네. 예. 충분히 하시고요. 예, 네.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시면 되고요. 예, 그 중에서 VT는 요즘 보면은 화장품 쪽이 네. 괜찮습니다. 맞아요. 화장품 쪽 주가가 다른 뭐 반도체 AI 쪽 빼고 살아있는 섹터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전력기기, 네. 뭐 HDI, 현대 일렉트릭도 쭉쭉 가면서 맞아요. 예, 네. 화장품 버티고요. 오늘 같은 날 코스맥스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왜 이러냐라고 보게 되면 실적이 되는 섹터입니다. 실적이 되는 섹터는 시장이 아무리 뭐 주도 섹터가 이쪽이다라고 하더라도 밑에서 꾸준하게 뭔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쪽에 하나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화장품 매출 비중이 54% 정도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라미네이팅 이쪽은 물적 분할에서 조금 갖고는 있지만은 뭐 크게 성과를 내는 것보다 화장품이 주축인 회사로 바뀌어 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나왔던 무슨 그 회계 관련된 뭐 이슈들, 네. 네, 부정적인 이슈들 말도 안 되는 게 회계가 뭐 마감도 안 됐는데 무슨 회계 관련된 네. 그 한정 이슈 뭐 이런 게 왜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건 좀 말이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아예 주가가 불안하다 보니까 회사가 자산주 네. 매입 얘기가 바로 꺼내졌죠. 나가기 시작했죠. 그럼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반영되는 과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기대감을 좀 키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화장품 쪽에서 못 간 종목 쪽에 변화를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잘하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보니까 2차 전지랑도 관련이 있나요? 일단 화장품 쪽은 예전에 수딩 마스크 브랜드 네. 시카라고 BTS랑도 협업을 네. 했었습니다. 그때 쓰셨었죠? 네. 네, 그래서 그 피부 되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유, 예. 그럼 이런 거 안 써보셨겠네, 리들샷? 리들샷을 구하고 네. 싶어도 예. 못 산다고 해서 못 구했어요. 이게 그렇게 리들샷 같은 거 니들이 다 써라. 리들샷. 예. 그래서 이런 거 해서 올리브영이나 일본 시장의 인기가 그렇게 높다고 하는데 이게 구하기 어렵습니까? 네, 어렵던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인기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실적을 이끌어가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살짝 높아지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전기차 2차전지 이건 되게 특이합니다. 네. 리튬 황 양극재 관련된 사업을 특허를 두 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한다는 쪽들도 특이한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거 지금은 또 2차전지 쪽이 안 좋은 쪽이다 보니까 네.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뭐 사업에 그냥 기대감으로 남아 있는 거겠죠. 그와 함께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벌리는 게 조금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직접적인 화장품 쪽의 성과로 보자. 이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화장품 쪽의 성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까지 사업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 다음은 이제 또 엔터와 바이오입니다. 이쪽도 굉장히 욕심쟁이네요. 네,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합니다. 네. 예, 돈을 벌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선택과 집중은 해야 되겠죠. 네. 뭐 회사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큐브엔터 지분이 있습니다. 오. 큐브엔터 지분이 37.5% 갖고 있는데 요즘에 엔터사 중에서 가장 주가가 탄력적인 맞아요. 쪽이 큐브엔터입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 여자아이들이 아이들? 예, 네. 인기가 있나요? 네, 엄청나죠. 아, 그런가요? 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쪽에서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기와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말씀하셨던 뭐 천연물 의약품 관련된 바이오 업체 이쪽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쪽도 성과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것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화장품 쪽에 대한 성과들이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좀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보니까 굉장히 또 다양한 쪽에 이렇게 다리를 놓고 있는 VT가 되겠습니다. VT 주가 오늘 3%가량 올라가면서 1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전고점이 21,000원대입니다. VT가 과연 또 QRT처럼 뿌띠한 주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목표 주가? 네, 일단 주가가 주봉 보게 되면 네. 옆으로 계속 횡보했습니다. 네. 그러면 잘 버텼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버텼으면 올라갈 준비를 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직전 고점 때 말씀하셨던 21,000원대 정도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대 부근이죠. 2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4,5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